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배제한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공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 친문 혹은 비명 중진들이 속출한 가운데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 일부 친명 중진들도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들 역시 계파 균형을 맞추려는 역차별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저녁 서울 왕십리역 광장. 이곳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공천을 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민주당이 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며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임 전 실장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오늘 낮 국회에서는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경론을 벌여달라며 답을 들은 뒤 거취를 정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선의 설훈 의원은 하위 10% 평가에 강력 반발하며 예고한 대로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확산 와중에 민주당은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과 비명 기동민 의원 등의 지역구 6곳을 전략공관위로 넘겼습니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을 공천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한 셈이라 반발이 커졌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 지역도 경선을 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뇌물 사건에 연루되고도 처분이 달라진 두 의원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지금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중진의 지역구들도 줄줄이 전략 지역구로 분류됐습니다. 모두 5선인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즉각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돼야 하느냐며 경선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친문 혹은 비명 중진들의 연쇄 낙마가 현실화할 경우 임종석 전 실장을 구심점으로 한 이들의 집단 행동이 탈당을 넘어 이른바 조국 신당과의 연대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 집까지 찾아가서 업무 복귀 명령서를 전하고 있고 3월에는 민간 의료 현장에 군의관도 투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전공의 협의회는 MBC의 사직한 전공의 규모를 자체 집계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최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처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체 인력으로 공보위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위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 복귀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확실하게 통지가 이뤄졌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은 모두 9,267명에 달합니다. 그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전공의 협의회는 MBC에 사직한 전공의 규모를 자체 집계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10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모두 1,139명. 전체 전공의의 90%를 넘겼다는 겁니다. 현재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891명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내일 계약이 종료되는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대응은 사실상 정부의 복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의사협회도 정부가 전공의들을 무리하게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여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포갑을 자행한 행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공의들과 전임이마저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4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첫 방류가 시작된 지 반년이 됐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류 횟수를 7차례로 늘리고 방출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오염수 누출 등 방류에 따른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차례의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류까지는 2023년 회계년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4 회계년도의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방류 첫 회계년도 계획은 4차례였지만 2024년 회계년도에 따른 방류 계획에선 7차례로 횟수가 늘어나고 방류되는 오염수 총량도 약 3만 1,200톤에서 5만 4,600톤으로 1.8배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삼중 수소는 약 3배가량 늘어난 14조 베크렐이 방류되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사능 농도가 더 진한 오염수 탱크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 연간 방류 기준인 22조 베크렐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도쿄전력은 또 지난 7일 배관 청소 작업 중 밸브를 닫지 않아 발생한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皆様にご心配とご不安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を重ねて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촬영용 드론과 로봇을 투입해 녹아내린 핵 연료봉 파편을 채취하기 위한 경납기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출근 시간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들목 정체 구간에서 서행하던 차량들을 대형 화물차가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고 갓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서 있습니다. 화물차 사이에는 흰색 승합차와 파란색 소형 승합차가 심하게 파손된 채 끼어 있습니다. 경차 한 대는 차선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7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나들목을 빠져나가려고 차량들이 4차로에 줄지어 서행하는 사이 뒤쪽에서 달려온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선 차량 6대가 연이어 충돌했는데 특히 1차 사고를 낸 화물차와 대형 트레일러 사이에 있던 차량들 피해가 컸습니다. 트레일러 밑에 끼어 있어가지고 구조 자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트레일러 뒤를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차를 당겨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를. 사고가 난 지점은 2019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당시에도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도 화물차 운전자가 서행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에 정체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흠이 추돌한 거고요. 그 전방 주시 태만의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냉동탑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이혜선 기자입니다. 불경기로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이들,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최근 대구의 한 경찰서에 자신을 쿠팡이츠 파트장이라 속인 한 남성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직접 바로 가보겠습니다. 남성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더니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다른 매장에선 밥을 먹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목엔 사원증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 시내 음식점 점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쿠팡이츠 영업직 파트장으로 소개한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점주들에게 쿠팡이츠와 계약을 맺으면 첫 3개월간 수수료를 원래의 3분의 1 수준인 10%만 받겠다고 영업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는 이제 뭐 진짜 이 영업을 뛰러 다니는 사람인데 혜택이 많다. 그래서 3개월을 정말 기분 좋게 했는데 그러나 그 사이 배달이 늦어 음식이 식거나 기사 배정이 안 되는 등 사고가 잦아 계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혜택 기간을 늘려주겠다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 달리 수수료를 30%대인 점주들은 조 씨에게 이를 따졌습니다. 조 씨는 오히려 이들에게 3개월간 발생한 매출을 계좌로 주면 약속대로 수수료 10%만 떼어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산을 해서 돈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기존에 3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을 다시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MBC에 알려온 점주만 5명. 피해 금액은 약 2,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쿠팡 법인 계좌가 아닌 조 씨 개인의 계좌였습니다. 그냥 딱 진짜 계좌번호랑 이름만 있었다면 의심 좀 했을 것 같은데 계좌번호 쿠팡 이렇게 적어놨어가지고. 심지어 조 씨는 파트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미 3개월 전 퇴사한 계약직 사원이었고 혜택 연장도 본사 차원에선 없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 항상 착용해서 모니터 봐주시고 그리고 매장 바쁘면 뭐 손님들 것도 도와주시면 하니까 당연히 영업하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3개월째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던 피의자는 결국 이곳에서 피해 업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쿠팡이 담당자가 바뀐 사실을 석 달이나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쿠팡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업 팀장님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쿠팡은 개인의 일탈로 보이며 회사 차원에서도 피해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이혜선입니다.